저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민생에 또 이게 물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서로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못 챙겼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아픔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의 문제, 특히 지금 이자가 많이 고금리로 됐고 또 물가가 치솟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해서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이 상황, 이것을 해결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폐쇄 사회가 아니고 글로벌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금리나 물가가 치솟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에 돈을 많이 풀어서 통합 팽창이 돼서 이걸 다시 그 이후에 회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물가가 치솟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0.1%라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큰 금융권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잠시 맡겨놓는 그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이익을 취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금융권이 더 희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물가인데요. 특히 농산물 물가는 때로는 뭐 갑자기 수요가 탄력적이지 못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치솟는 일이 생기는데, 농산물을 특히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자금을 1,500억을 지금 긴급 투입해서 그런데도 지금 조금씩 잡고 있는데요. 이분은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 요즘 경기 침체에 물가 폭등에 정말 한숨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입니다, 사실.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나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과 한 개, 사과 한 알에 10,000원 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 단 875원이 적정하다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폭등하고 있으니 사실상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일본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입니다. 작년 세수 결손이 5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50조에 달하는 세수 결손,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 결손으로 R&D,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부터 깎았습니다. 저 김동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R&D 예산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삼성 공장 짓고 현대차 공장 짓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이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민생에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번 선거로서 꼭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부채가 407조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금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부동산을 폭등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지금 후유증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 오르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취약계층에게 1인당 25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돈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이러면 더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출범이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용호 후보님께서 지난 남원 임실 순창에 출마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공정과 상식도 사라졌으며 민생 문제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물가 안정과 우리 서민들 삶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간호법 이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다 정쟁 의도로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그 탓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요즘 최근 지역 순방 다니면서 내세운 공약들, 그 공약들 금액만 합하면 약 1,000조가량 됩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다 빚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또 서민들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문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난 코로나 위기, 그 긴급한 위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지금 본격화됐습니다.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자라는 대대적인 기록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큰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돼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타개를 할 수 있는지. 우선 저는 민주당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 우리 경제, 외교의 문제, 민생의 문제 이런 것은 여야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을 뒤집어 보면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협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자마자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 검수완박이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해보자 이런 것으로 시작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를 들어서 탄핵과 일방적인 법안 통과 이런 것들로 계속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는 착실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 개혁, 지난번에 물류 대란 당시에 물류 회사를 하는 사람을 어떤 사장을 물류 회사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해했던 물류 노조들을 정리를 했고 그 이외에 건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민노총과 한노총의 회계 그 불투명한 그 1,000억 가까이 된 그런 노조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료 개혁 문제도 같이 큰 차원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경기 문제는 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만 따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중국의 서로 이 흑자와 적자 이런 문제는 중국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올랐다가 요즘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달라. 그걸 못해서 이번 총선에서 좀 우리 당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